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월트 디즈니입니다. 일단 디즈니 관련해서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죠. 대표적으로 PC, 네, 그런 PC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예상외로 좀 저조한 실적을 내면서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꺾였습니다. 기대감이 얼마나 크게 꺾였느냐, 지금 월봉으로 한번 볼게요. 월봉 기준으로 지금 보시면 일단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났고요. 그리고 연도 대비해서는 대략 2014년, 네, 2014년 정도 주가까지 현재로서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코로나 최저점 부분까지 하락했다가 다시금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략 10년 전 주가와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 디즈니 입장에서는, 특히 전 세계 1위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자존심을 굉장히 구기는 일이다. 왜냐하면 디즈니야말로 사실상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를 총집합체이고요. 엔터테인먼트 사업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B2C 사업이죠. 사실상 침체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산업 특성상, 소비재 특성상, 특히 소비재 중에서도 엔터테인먼트라던가, 그러니까 그 전부터 IP가 꾸준히 쌓아온 닌텐도, 블리자드, 아니면 애플, 마찬가지로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그 전부터 수십 년 동안 IP가 꾸준히 쌓여왔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팬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브랜드라던가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이렇게 꺾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현재 디즈니로서는 겪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가 이런 식으로 꺾일 만큼, 10년 전 주가로 돌아갈 만큼 과연 디즈니가 10년 전의 디즈니보다 현재 못한 실적을 내고 있느냐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심지어 매출액 기준으로 사상 최대 매출액 부근까지 현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끝나고 테마파크 위주로 손님이 터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CEO가 교체됐고요. 그리고 PC 사상도 굉장히 빠르게 거쳐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봤을 땐 첫 번째 우려였던 PC 우려, 그러니까 PC 사상에 대한 우려는 CEO 교체로 인해서, 그리고 내부진들의 교체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전부터, 대략 3년 전부터 찍었던, 혹은 2년 전부터 찍었던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까지,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가 거의 대부분의 개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가 지나면 이제 올해 하반기라던가 늦어도 내년부터는 이제 PC 사상이 거의 없는, 이제 거의 거쳐진 그런 상품들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 연말쯤 아니면 내년 정도 되면 자연스럽게 디즈니를 향한 이런 PC에 대한, 혹은 잘못된 문화에 대한 그런 식의 오해가 좀 풀릴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국 시간 문제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주가가 너무 하락했어요. 네, 이런 식의 소비재 기업들, IP가 굉장히 탄탄한 기업들은 이런 식의 주가 하락은 10중 8구 기회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월트 디즈니도 비슷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매력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슈가 뭐죠?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PC 사상. PC 사상은 이제 1년 내 해소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CEO 교체라던가, 혹은 이제 운영진들 교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 디즈니 플러스의 저조한 실적, 성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 플러스가 저조한 성적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분기마다 조단위의 그런 적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 매출 부근까지 올라온 것은 맞지만 영업이라던가 혹은 단기순이익 같은 것을 보면은 여전히 2019년, 2020년, 2018년 이때에 비해서는 처참한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분기마다 조단위의 실적을 내는데 어쩔 수가 없겠죠. 특히나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용자 수, 구독자 수의 이탈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구독자 수의 이탈을 왜 보냐? 왜? 자, 경쟁 심화, 그리고 넷플릭스의 약진, 이 두 가지 이유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경쟁 심화와 넷플릭스의 약진. 사실 광고 요금제가 도입이 됨으로써 사실 그 전에 이탈했었던 고객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데, 결국 이런 요금제의 이슈가 아니라 결국 진짜 문제는 경쟁 심화와 넷플릭스의 약진인데,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이런 것도 좀 봐야 되는 것이,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경쟁 심화, 넷플릭스의 약진,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OTT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필수 소비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1개 혹은 2개 정도의 OTT는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고,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를 이탈했던 고객들도 다시금 돌아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런 그런, 특히나 랭킹 2위, 탑2에 속해 있는 디즈니 플러스를 봤을 때에는
경쟁 심화? 넷플릭스 약진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문제였던 것은 헐리우드의 파업이에요. 파업. 그러니까 컨텐츠의 부진이었습니다. 컨텐츠가 부진하니까 이게 아니라 자 컨텐츠 부진으로 인해서 대표적으로는 피스사장. 근데 이거는 이제는 해결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헐리우드 파업이 있었는데 일단 이런 것 때문에 컨텐츠가 부진했고요. 컨텐츠가 부진하니까 당연히 이탈이 발생하죠. 이거 넷플릭스도 마찬가지고 티빙도 마찬가지고 웨이브도 마찬가지고 다른 OTT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제가 왜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느냐. 일단 실제로 디즈니 플러스가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대박이 났어요. 무려 2023년 구독자 수가 무려 44%가 폭증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요금제 올라가서 요금 올라가서 별로라던데 넷플릭스가 너무 잘 일려서 별로라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무빙이에요. 무빙. 이 무빙이라는 컨텐츠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디즈니 플러스가 본격적으로 컨텐츠에 투자하겠다고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 헐리우드의 파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지노도 마찬가지죠. 네, 카지노 빼먹었네요. 카지노 플러스 무빙했다는 겁니다. 네, 카지노에서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이제 영화계에서 이제 OTT계로 왔죠. 그러니까 영화도 찍고 OTT도 찍겠다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최민식 못지않은 배우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송강호도 영화에서 OTT로 넘어오고 있어요. 어디로 넘어오느냐? 디즈니 플러스와 이미 계약을 했습니다.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이제 상반기 내에 송강호 주연으로 한 이제 작품이 하나 이제 출시가 될 것인데 일단 작품성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일단 제가 따로 알아본 결과로는 뭐 후기는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무빙보다 훨씬 더 재밌다고 하니까 사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뭐 요금제가 뭐든 넷플릭스가 재밌든 말든 어차피 가입할 사람은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광고 요금제를 도입함으로써 요금제가 오히려 싸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OTT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광고 요금제를 통해서 더 많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나고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요금제가 저렴해진다는 거죠. 이에 따라서 사실상 요금제 이슈도 딱히 그다지 신경 쓸 그런 이슈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그런 우려와 그리고 피사상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이런 두 가지가 한 내년 정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전 세계 1위의 명실상부한 전 세계 1위의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10년 전 주가로 돌아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좋은 기회가 다가왔다.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도 저는 꽤나 좀 이런 부분을 기회로 볼 수 있는 면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사실 컨텐츠의 부진도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고 특히나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사상 최대치 매출액까지 거의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출액 자체만 본다면 거의 호실적에 버금가는 그런 매출액을 내고 있는 것인데 문제가 이제 실적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적자에서는 아니에요. 참고로 디즈니가 제가 알기로는 한 210조 원 정도의 그런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대략 한 올해 기준으로 10조 원 이상,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10조 원 가까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PER이 한때는 뭐 60, 70, 80까지 갔었던 디즈니 같은 경우, 월트 디즈니가 PER이 20대까지, 20초반대까지 내려왔다는 것이고, 작년 기준으로 PER이 30이 안 돼요. 25 정도 내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작년에 25 내외, 그리고 올해도 지금 정도의 주가면은 대략 한 보수적으로 봤을 때에도 20 초반대 한 22 정도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역대급 저평가인 것은 맞고요. 특히 이제 디즈니를 둘러싼 그런 우려들이 하나 둘 해소가 되어 나가면서 과거와 같은 영광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영광을 찾을 필요도 없겠죠. 그냥 우려가 해소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게로 나아갈 수 있다. 남녀노소가 모두가 좋아하는 소비재 기업이라는 것이, 전 세계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그런 소비재 기업이라는 것이 디즈니 플러스를 더욱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를 타든 안 타든, 결국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결국 그런 거와 별 상관없이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특히나 이제 배당 같은 경우도 꾸준히 줬었던 기업이 디즈니죠. 배당도 꾸준하게 늘렸었던 기업인데 일단 코로나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아직까지는 배당을 금지시키고 있지만 일단 밥 아이거 CEO가 말하기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배당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만큼,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그러니까 영업이라던가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정상궤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것이고, 아마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다시금 배당이 진행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참고로 미국 증시는 배당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배당을 주고 안 주냐에 따라서 그런 가치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이라던가,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라던가, 혹은 그 기업의 장기적인 우상향, 그리고 줄어드는 변동성, 이런 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배당의 시장만 되더라도 결국 많은 것들을 함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점, 과거와 같은 뻘짓은 더 이상 없겠다는 점,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배당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지금부터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도 디즈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진행했고요. 현재로서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투자를 진행해서 현재로서는 약간의 수익을 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니에 대한 분석이었고,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가 모두 좋아하는 소비자 기업이 10년 전 주가로 하락한 지금, 결국에는 디즈니를 둘러싼 가장 큰 우려들을 내년까지는 다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는 관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